네, 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늘 시장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상승 출발해서 많이 좀 눌리긴 했어서 조금 좀 잘못 또 물리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코스피 시장을 보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죠. 2650포인트 단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목표치를 두자 얘기 드렸는데요. 자, 5분봉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2612포인트 4포인트대를 지지받고 올라갔고요. 오늘 올라가가지고 상승 출발했지만 그전 뚫고 올라왔던 자리죠. 딱 그어보면 맞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2619포인트 정도 여기에 지지를 받았다. 그렇죠. 오늘 지지를 받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나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바이든 방안이 시장을 그래도 탄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수급적에서 역시나 이제 고점, 단기 고점 정도의 수준이 나오니까 연기금의 매도가 나온다라는 게 좀 조금 불쾌하고요. 지금 외인의 그 매수가 오늘 들어오긴 했지만 좀 이제 그 수급에 대한 그 교환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외인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1,300원 돌파 직전까지 갔다가 조금씩 눌리고 있죠. 그러니까 급등 후에 조정 구간이고 조정 구간에 조금 빠지면서 외인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비슷한 모습으로 마감해줬다. 다만 또 아쉬운 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승 종목보단 하락 종목이 많았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좀 요즘 그 수급의 흐름이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기존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개인 투자자한테 좀 되게 긍정적인 좀 섹터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주도성이 있는 것들이 가야 되는데 특별한 주도성이 없고 뭐 오늘도 이제 보시면 수산주나 뭐 이제 좀 그런 것들 육계 관련주 이런 것들 또 움직여 주니까 사실 그런 거 움직였을 때는 시장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좀 그 최근에도 보시면 삼성전자의 중심으로 코스피 시장도 올랐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빠진 것만큼 체감상 올라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는데 하단이 일단 확인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바닥 확인 중 얘기 드렸죠. 이번에 이제 어떤 형태든 여기 이제 단기 반등이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밑단을 테스트할 거고요. 그때 비로소 바닥이 더 열리는지 아니면 정말 좀 매수를 좀 담아볼 수 있는지 좀 탄탄한 바닥 지지층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급하지 않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종목을 보고 있긴 하지만 대응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견을 꼭 드리고요. 시장이 꺾여 내려올 때 공유해 봤던 종목들을 바로 사는 건 아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매수를 아예 멈춘다. 봤던 종목들을 좀 지지대 내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락 중에는 매수를 멈춰야겠죠. 그런 포지션은 기본적인 건 지켜주시되 어중간한 금액에 사지 마시라. 그래서 아직은 시장 괜찮죠. 풍풍 불고 있고. 자, 이제 보시면 퓨런티어라고 어제 이제 단기 관심 종목으로 이제 어제 좀 종목 그 얘기 드렸습니다. 음. 잠시만요. 어제 그어드렸던 금액이 23,500원 부분이고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때 이렇게 일단 그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으로 이게 조정이 이어진다 그러면 여기 일단을 좀 지지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윗단으로 가서 상승한다 그러면 위에서 놀 수 있다 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오늘 좀 분봉으로 잠깐 보다 보니까 다른 직장 동료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다가 이거 뚫어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뚫어줬네. 근데 사실 요럴 때 상승 출발 시작 출발은 여기에요. 시작 출발에서 치고 올리는 건 저항의 힘이 당연히 세니까 여기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샀다 해도 이거 매도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매도 자리인데 여기서 뚫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라 얘기 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시가 출발했으면 여기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저항대란 말이죠. 23,000원대. 여긴 저항대니까
꼬리가 남는 부분 23,000 여기 부분은 저항대죠. 저항대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차익 실현 구간이지 사는 구간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이제 바꿔 보셔야겠죠. 다시 한번 여기 또 위에서 출발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좀 이렇게 조정 구간을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저항선이라고 표시해드린 데를 장중에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종가상 지켜주느냐, 거래량에 받쳐주면서 계속 받쳐주냐인데, 요때 만약에 들어갔다가도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지층이었던, 아니, 저항대였던 데가 흘러져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그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히려 다시 또 손절을 쳐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23,500원 샀다. 근데 상승 못 가고 수익 실현 안 했는데 23,300원 다시 깨지더라. 그러면 오히려 다시 또 비중 축소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진득하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저항을 맞은 건 이제 거래량과 체크해 봐셔야겠지만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 한해서 조금 공유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을 또 몇 개 갖고 왔는데, 자, 웰덱스라는 종목 갖고 왔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을 볼 때는 좀 그걸 뭐랄까 그 증설 관련된 걸 봐라. 앞으로 미래 전망성으로 영업 실적들이 개선될 수 있는 걸 봐라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안 봤지만 예전에 신고가 그리면서 봤고 오늘 또 신고가 그렸던 대덕전자가 있죠. 대덕전자를 증설 얘기를 엄청나게 얘기 드렸고요. SNS텍도 증설 관련 이슈가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 드렸고, 웰덱스도 마찬가지로 증설이에요. 그러니까 증설한 것들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제2의 대덕전자 제2의 대덕전자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출이 견인되고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증설이 있고 한데 이렇게 마냥 깨고 내려간다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밑단을 잡으면서 올려준다의 무게를 실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요런 추세대 금액대 대응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으로 본다 그러면 박스도 딱 등급이 나뉘죠. 이렇게 딱 보시면 딱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가 한 25,8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돌파하고 안착한다 그러면 목표치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분할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지금 추세 때 여기서 좀 이렇게 받쳐주는 걸 보고 또 뭐 심각하게 좀 털고 가고 흔든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항대죠. 저항대니까 여기 저항대 구근, 저항대 딱 이 금액이라기보다 요때 저항 부근입니다. 말 그대로 차트에서나 이렇게 쭉 늘려보셔서 좀 찾아보시면 좀 목표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또 가져갈 수 있는 좀 증설 기대감에 제2의 대덕전자를 꿈꿔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좀 모아가신 투자하시면 괜찮겠고요. 다음은 원익 IPS인데 오늘 또 의외로 좋았습니다. 오늘 또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돌파가 힘들다라고 들어서 아직도 힘든 구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원하게 이런 데에서 이제 거래량이 뚫어주면 오히려 무게가 더 실리죠. 이런 데서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장대가 솟아주면 이렇게 눌렸을 때 여기가 이게 이제 눌림목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뭔가 상승이 아쉽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쫙 이렇게 거래가 들어옵니다. 거래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저항대라 그랬는데 저항대 뚫었네? 여기 올라올 수 있죠.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저항 맞고 바로 또 이렇게 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뚫어주고 조정 구간에 모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확실하게 뚫어주고 확실하게 지금 신규 매수를 보신다면 확실하게 뚫어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눌림목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좀 우상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계속 만약에 간다, 그럼 놓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뚫었는데 계속 간다, 그럼 못 따라가는 거고요. 그런 건 보내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항대와 지지대에서 매수 방향을 잘 잡고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사실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좀 모니터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비중을 줄이지 않더라도 여기 때가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는가 보셔야겠죠. 하지만 장기 침체였던 만큼 갈 길이 험하다. 여기도 이제 단계적으로 장기 침체였던 거는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 구간들이 계속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데를 지속적 돌파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뚫는다 해도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대를 뚫는다 해도 이런 모습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눌렸다가 이런 모습,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바이든 그 수혜주로 반도체 꼽으니까 한번 또 모니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버브 반도체도 공유 드렸고요. 다음에 일진하이 솔루스고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 얘기를 드렸죠. 수소 얘기를 드려서 수소 관련 주고 그 디산피어셀이나 SPSL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꺾여 내려가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이런 거 튀어 올라줄 수 있다 얘기 드렸고요. 바닥권 요렇게 요때 이제 그어 드린 부분이죠. 부분에서 상승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잘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 47,000원 구간, 45,000원 구간 저항대로 보고 대응한 게 맞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사신 분은 수익을 내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게 뚫어주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역 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는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또 여기서 지지 받았던 것도 힘이 좋고, 자 54,500원 뚫어주면 위에가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열리고 이렇게 열리니까 좀 목표치 잘 설정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장기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단기적 박스대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게 단기 저항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 35,000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알루코란 종목이고 최근에 또 얘기 드렸죠. 오히려 비료, 사료, 곡물, 원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낫지 않습니까? 얘기 드렸는데 역시 알루코 보시면 최근에 여기가 올라오고 보자 얘기 드렸는데 역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저항 받고 있고 이러다 이제 이렇게 안착을 해야 되네요. 안착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항 들어갈 때 매수하시라는 거 아니죠. 들어오고 다시 테스트 될 때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고요. 그 전에 사신 분들은 여기가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볼 땐 여기 매수 자리가 아니라 올라타줘야 된다. 타줘야 된다. 그런데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거든요. 시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수 따라 움직인다라고 봐도 솔직히 할 말은 없는 게 시장 이번 단기 하락과 반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항대에 딱 오늘 맞고 떨어지니까 똑같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종목은 특징적인 종목은 아니다. 모아가는 구간에서 저가 포지션은 맞지만 지금 말 그대로 특징적이게 움직이는 단기 매매를 짧게 할 수 있는 뭔가의 그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가에 사놓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죠.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 시장 하락하면 하락하고 시장 오르면 올라오겠죠. 시장이 올라와서 보는 것과 뭔가 세력이 관여해서 오른 것은 좀 다르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항대 올라타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은 최근에 또 공유 드려서 여기서 여기를 잡았죠. 여기 밑단에서 요만큼 잡았거든요. 요만큼 잡아서 한 10% 정도 이상 수익을 같이 좀 챙겨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시 눌림목 내려올 때 여기서 부정신호 얘기 분명 드렸습니다. 내려오는 게 이렇게 저항대를 고점이 낮아지고 내려오는 건 하락의 냄새가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옛날에 돌려보시면 영상 나오거든요. 보시면 남타 그리고 조금 더 단기 저항 지지대를 깨고 내려왔고 밑단이 열려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빠지면 보자 했던 체크대가 여기 두 군데였는데 여기에서 한 2, 3일 멈추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불쾌한 캔들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것들은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닌 거죠. 여기 금액적으로 2,450원, 2,270원 뭐 요 정도 부분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자리였지만 지금 보시면 또 깨고 내려와요. 깨고 내려오니까 하락의 무게가 계속 실리는 거죠. 지금 매도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데 일단은 자 이렇게 요거를 지워 놓을게요. 지워 놓고 지금 당장은 여기 2,000원 단 정도 부분을 보셔야겠죠. 여기 이번 단기 시세가 시작됐던 곳 한 2,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여기 사이에서 이것도 퍼센티지가 작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그림만 보기 되게 넓어 보이는데 여기 또 한 10% 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사버리면 정말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2,000원대에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지지 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 물량 늘리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방치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2,200원에 샀다 아니면 그 위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물량은 더 늘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방향이 바뀔 때 추가 매수할 때는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지대 정도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정도에서나 체크하시라.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매수 이거 3부 토간 여기 바닥 확인할 때까지 매수 금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계속 봐온 만큼
매매 동향 체크해 볼 거예요. 제가 보신 분들은 뭐 이런 어중간한 사이에 개인 매수, 매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SK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매수도 들어가죠. SK도 제 방송 안 보신 분은 오늘부터는 매도 자리다. 개인은 매도 자리야지 매수 아니다 했더니 오늘 개인 또 매수 많이 들어왔고 공매도 또 쌓이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우수 AMS인데 이런 거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이어서 갖고 온 거예요. 특징적이어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선을 좀 몇 개 그어놨는데요. 보시면 이게 장기 하락입니다. 이게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자동차 부품주인데 엄청 장기적으로 하락하던 종목이에요. 하락하던 종목이고, 분명히 뭐 영업이익도 안 좋고 뭐 안 좋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또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단기적으로 여기 바닥 구간을 잡아주고, 여기 그죠, 3,700원 큰 바닥을 그려주고, 이제 오늘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오늘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깐 좀 체크해드리면 여기 또 오인하실까봐, 자,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라 제가 이거를 시간의 상한가니까 죄송합니다. 금액이 얼마였죠? 시간의 상한가니까 떠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얼마가 될지 4,685원이죠. 4,685원을 일단 좀 체크해 보자고요. 자, 4,685원 대충 부분을 찍어보고요. 네, 요 정도 됩니다. 10% 떠서 출발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서 시가에서 출발한다면 바로 여기 4,800원 그어놓은 데가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시 맞고 떨어지겠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는 지지대를 찾아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예상가를 뜬 거고요. 그래서 여기 단기적 여기죠. 여기 한 1월 달부터 그려왔던 박스를 오늘 좀 돌파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 4,100원이 안착돼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맞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분할적으로 보는 거예요. 분할적으로 이렇게 눌림목을 보자지, 지금 내일 뭐 단타를 70%는 내일 보실 수 있겠죠. 내일 수급에 따라서 뭐 갑자기 제가 재료 체크는 못 했거든요. 뭐 거래량이 엄청 들어오면서 상한가 갈지 뭐 10% 갈지 20% 갈지 모르겠지만, 단타 70%는 뭐 관심 종목으로 스킬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들 내일 시간에도 뜨고 거래량 들어오고 뭔가 재료가 터졌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걸 이제 빠질 때 눌림목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얼마가 나오든 4,800원이 끝나든 저항대를 맞던 다시 내려오는 부분에서 보자. 근데 그런 것의 의미가 일단 하락을 마감했고 단기적 여기 세력이 들어왔던 흔적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요때 이제 하락이 마감되면서 요때 그 세력이 들어왔던 흔적이 나왔고, 여기가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이 확인된 구간이니까 여기 구간, 세력이 관여했던 여기 금액 4,100원대 여기 단이 지지받으면 여기 다여지면 일단 매수해볼 자리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여기 4,175원 정도 구간 체크하시면 이게 추세가 바뀌는 우상향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또 트레이딩하면서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단기적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가져오는 게 요즘에 시장이 불안한 것도 있어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좀 하방 경직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고요. 고점에 잘못 물리면 요즘에 바로 윗골이 났고 흘러내리거든요. 그런 게 있고, 단기적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싸진 만큼 정말 상한가도 잘 나오고 강한 반등이 잘 나옵니다. 강한 세력 캔들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금액적으로 보면 수익을 내기가 또 좋은 측면이 있고, 하방이 안정되어 있다는 게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니까 맞춤 대응하시면서 급하지 않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크리앤사이언스라고 종목이고요. 그 필터 관련주인데 그 미세먼지 그 테마도 있고 무슨 테마도 있고 한데, 이제 얘기 드렸어요. 예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그 대표가 이게 되게 우상향하는 되게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우상향 좋은 종목. 그런데 대표이사 코로나 때 그 필터를 증설해야 되는데 마스크 공장을 증설하면서 그게 부채가 되고 아주 맛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빠질 것보다 더 빠지고 빠졌어요. 그 이제 증설했던 그 돈이 전부 빚이 된 거죠. 그래서 필터는 풀가동이 되고 있고, 자동차에 차량에도 들어가서 차량용 그 필터, 차량용 관련 수혜 주기도 해요. 부품 주기도 하거든요. 차량 관련 부품 주기도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도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고 좋은 사업이었는데 젠장 마스크를 사업을 하는 바람에 회사가 맛이 갔다, 이렇게 보셔서 주주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하는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 또 가져온 이유, 자 보시면 단기적으로 요런 거죠. 요런 거 아까랑 결이 좀 같죠. 보시면 단기적으로 또 레벨 다운 돼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요 두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일단 제가 볼 때 이렇게 요런 여기가 여기 밑에가 이제 세력의 평단가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세력이 매수하는 평단가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력과 함께 같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오늘 또 거래량 되게 들어오고 좀 이렇게 캔들 나왔는데 요런 거 이렇게 바로 여기까지 16,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빠지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이게 하방에 대한 좀 안정을 잡아주는 캔들이기도 하니까 빠지면 이 12,000원 후반대에서 모아가면서 단기 박스로 거래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고 이렇게 박스 매매 되다가 깨지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찰해 보시면 또 재미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제가 최근에 얘기 드렸었어요. 그 곡물 관련해 가지고 뭐 하고 이제 판매 단가 올라가면 마트 실도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세지기도 하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무슨 재료가 어땠든 뉴스가 어땠건 무조건 주식은 대응이죠. 대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때 이제 얘기 드리면서 아무래도 갈 자리에 못 갔죠. 갈 자리에 못 가니까 좀 불안 심리에서 밑에까지 열어놨던 게 한 12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봤었는데 역시나 뭐 이렇게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오면 이 평단가에 사보는 게 127,000원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이럴 때 정리해야 돼요. 못 올라오니까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를 체크해 놓으면 매수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차트 선만 그어 놓으면 올라탔나 안 탔나 한눈에 보여지니까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지워 놓을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했고 오늘 이제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영업이익이 또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도 뭐 다른 세부적 우리가 디테일을 모르니까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보시면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주가가 싸지니까 싸지게 들어왔는데 그냥 주가가 싸진 것과 악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리꽂는 건 다르죠. 분명 또 바닥 다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좀 떨어지고 진정되고 요렇게 좀 돌아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급하신지 그냥 떨어지고 장대음봉 터지면 이 하락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시작 출발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락 출발을 같이 갑시다 이거예요. 보시면 요럴 때죠. 요럴 때 이제 개인 매수 들어오거든요. 들어가면 하락 출발 시작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매도 자리. 이렇게 손절을 치면 손절 쳐야지. 요럴 때 개인 매수가 들어온다. 근데 요런 것들은 그러면 들어오셔도 좋아요. 좋습니다. 뭐 모아갈 수 있고 이마트 어디 안 가죠. 망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요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지지층 여기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져왔던 걸 깨고 내려왔다는 건 이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갈 거 한 2달 걸릴 걸 하나 깨고 내려가면 한 3달 4달 더 걸린다고 보여야 돼요. 더 간다. 그러니까 분명 여기서 뭐 밑에서 목표치 보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평단가가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또 선 그어놓은 게 115,000원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예전에 대시세가 나오기 전 시세 출발점입니다. 115,000원 여기 부분에 한번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있는데 여기에서 멈출 수 있고 멈춤을 확인하고 또 추가 매수 가능하더라도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자는 얘기예요. 평단가를 중간 맞추면 오늘 물린 자리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지층을 보고 매수를 하시면 내가 물렸을 지언정 나오기가 수월해진다. 근데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물량은 많이 불어났는데 좀 이렇게 반등을 못 해준다. 그러면 정말 또 계좌 마이너스 쭉쭉쭉쭉 누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싸게 메리트 생겼다 이런 식의 저가 매수 들어가시는 거 아니라고 봐요. 시장도 단기 반등장에서 이렇게 꺾어 내려가는 거를 매수한다? 시작 꺾이면 더 꺾입니다. 주의하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이에요. 제가 바이오 잘 안 보는데 요즘 바이오가 들어오니까 제가 편식 안 하기로 했죠. 예전에 바이오 종목들을 하도 놓친 게 많아서 편식 안 하기로 했고요. 공유 드릴 거고.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재료는 찾아보십시오. 좀 이게 그런 것들 부가적인 건 나중에 또 잠깐 방송 마지막에 좀 얘기 드릴 테니까 좀 들으실 분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펩트론인데
이 친구는 마찬가지예요. 뭐 바이오주가 다 그래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바이오주가 다 그래요. 장기 하락입니다. 하락, 반등, 하락. 그래서 정말 여기 밑단까지 내려왔는데 최근에 바이오주가 이제 좀 진정이 됐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보면 1월 때부터 보면 진정은 됐고요. 1월 때부터 보면 단기 진정이 됐고 요걸 일단 바닥으로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바닥으로 보고 요 선은 지지층 이제 단기 지지층을 만들어 온 겁니다. 제가 오늘 캔들 기준으로 단기 지지층을 만들어 온 거예요. 여기가 안 터지면 괜찮다. 그래서 여기 안 터지면 또 최대한 9,500원 정도 부근 안 터지면 단기적으로 만원 18,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제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 여기 구간대까지 열려 있다. 여기 18,000원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당장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당장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좀 눌릴 수 있어요. 눌렸는데 지지되면 매수하고 목표치 이렇게 한 10% 정도 목표치 볼 수 있고요. 뚫어주면 더 가져가는 거고요. 아니면 10% 정도에서 비중 줄이면서 수익 내고, 이게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제가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단기적 매매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에 따라 매매 포지션이 달라야겠죠. 아까 뭐 크리에사이언스 이런 건 뭐 단기적 그 수급을 체크해 보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또 나눠 보면서 호흡을 가져야겠지만, 이런 것들 일단 제가 지금 드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건 이제 단기로 봐야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9,500원 터진다. 그러면 일단 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아웃. 일단 손절해야죠. 손절 안 하고 또 날아갔는데 뭐 추천했는데 손절했네, 이런 의미 없는 얘기 하시면 의미 없고, 보시면 요 하나 또 선 그어온 게 의미가 있거든요. 자, 단기 추세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요 옛날 거 데이터 다 바이오 막간 거 말고, 자, 단기적으로 추세 하락을 여기 거래량의 돈 받는 데서 뚫어줬다 의미 있었고요. 다시 한번 빠졌지만 그 하락 추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캔들 정확히 나오죠. 이게 추세가 다 이렇게 잡히거든요. 나온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9,500원대를 회복해줬다. 오늘 거래량 돈 받는 데서 회복해줬고, 여기 윗꼬리 여기 상단 부분에 매물소화 캔들 하고 있다. 그래서 매물소화하고 눌릴 수 있다니까요.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여기만 보자. 이 두 선만 보고 대응하시면 또 수익 만들어 가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건 좀 부가적인 얘기인데 다른 얘기로요. 제가 이제 펩트론 하면 어떤 종목이고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죠. 뭐 어떤 뭐 제약이고 뭡니다, 아니면 임상입니다, 뭡니다, 재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주식을 좀 공부를 오래 하고 한 사람들은 다른 채널도 보실 거 아닙니까? 다른 채널이나 뭐 유명하신 분들 것도 보실 텐데 종목 얘기 잘 디테일 몰라요. 재무제표 잘 몰라요. 왜냐, 차트만 봐도 다 나오니까. 차트만 봐도 대충 흐름이 나와요. 이게 많이 차트 보고 하다 보면 흐름이 나오고, 어차피 이건 뭐 장투해가지고 내가 우선 가져갈 거야, 뭐 웰젝스 같은 건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종목별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차트 보고 대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매매할 때 뭔지, 재료가 뭔가, 재료가 뭐 2배 갈 수 있는 건가 3배 갈 수 있는 건가 체크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어떤 걸로 이번에 수급이 올라온 거지, 이렇게 보는 정도는 가능한데, 이걸 뭐 한다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뭐 재무제표 뭐하고 다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보고 다 매물대 보고 뭐하고 다 일일이 분석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대충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뉴스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뉴스를 더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정말 달콤한 얘기뿐이고 결국 뉴스의 결과는 하방이에요. 그냥 개미 꼬시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래서 뉴스가 나온 것들은 10개 중에 7개는 빠지더라. 결국은 빠지더라. 결국은 힘들더라. 결국은 그렇게 잘 나가고 한다는 것들은 다 개미들이 물려있더라는 거죠. 한번 참고하시면서 그런 이런 세부적인 세력이나 이런 얘기들은 한번 나중에 주말이나 언제 특집으로 한번 좀 진득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하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번 주 한 주 흐름 잘 기대해보고 다음 주도 좀 이어갈 수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자고요. 미국장 꼭 체크해보시고요. 아무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